자, 그다음 이제 244가 보세요. 이제 제 3장 절차 총론 돼 있고요. 이제 등기법은 3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자, 보세요. 제가 수업하면서 제가 책에 줄 거드리죠. 이유가 뭔가면요. 자, 보세요. 이제 한 3, 4월, 5, 6월 되면요. 대부분들이 듣는 건 익숙하세요. 대부분 들으면 다 알아요. 그치 되는데요. 이 듣는 거랑 책을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면 듣는 건 이해했는데 그 문장을 못 찾아 책에서 지금. 도대체 어디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줄 긋는 이유가 좀 매치시켜 보셔야죠. 줄 긋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내일 특강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요. 몰랐고요.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그 저희 학원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특강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저 5월 9일인데요? 아닌데요? 그리고 답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내일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업 특징이 뭔가 하면요. 우리 수업이 이렇게 되죠. 8주로 잘라서 진행하죠. 8개 잘랐어요, 지금. 이렇게. 쭉 잘랐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1주차를 들으면 이해가 가죠, 이제. 2주차 딱 들어가면은 사라졌죠. 3주차가 가면요. 요건 조금 기억이 나는데 얘는 이제 아예 사라졌어요. 4주차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가면 이게 문제가 이 법률이 앞뒤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자꾸 잘라서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일 특강은 이거를 다 볼 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일단 우리 절차 파트가 하루에 쭉 다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그럼 뭔가 하면 특징이 있어요. 이 등기는 특징이 똑같은 지문이 적어도 3번, 4번씩은 나와요. 그럼 하루에 이제 똑같은 문장 한 4번 들으면 이제 지겨워서 이제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작전이 그거라고 지금. 법제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일단 내일은 이제 우리 뭐랄까요? 공시법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를 훑지는 못하고요. 우리 시험 나오는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 다 훑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래서 특징이 이게 앞뒤가 좀 이어져야 편해요, 공부하시기가. 그래서 뭔가면 총론 열심히 3장 잡았어요. 근데 이제 한 주 쉬고 4장, 5장을 갔는데 기억이 이제 사라져 없어요,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하루에 다 보면요, 앞뒤가 이어져요. 절차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흐름을 쭉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과목은 흐름만 잡아놓으면 되게 편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시기. 이렇게 이제. 자, 우리 내일 이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업 내용 봐야죠, 또. 자, 절차 총론이에요. 총론이고 등기 절차 나와야죠. 절차. 자, 보세요. 절차는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이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줬죠. 그 을은 소유자단이다. 아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죠? 등기해야죠. 이렇게 이제 절차 흘러가요.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등기 절차. 절차인데 이 절차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했어요? 신청했죠. 그래서 조 그림은 거기 있어요. 책에서 249페이지. 249에 그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갔고, 자, 또 보세요. 그럼 이제 절차인데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여기서 우리는 뭐만 해요?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 요새 그러면 우리 앞으로 신청을 열심히 봐야죠. 신청인데 또 잘라요. 자, 신청할 때는 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 신청 그룹니다. 원칙, 갑과 을이 같이 와라. 공동이고, 두 번째는 서면주의. 자, 을이 등기할 때는 등세 서류를 내야죠. 서면주의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을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3개를 묶어서 흔히 그렇게 해요. 등기 신청의 3대 원칙 그래요. 원칙이고. 자, 또 이제 원칙은 공동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를 언제나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돼요? 그렇지는 않죠.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죠. 관공서 촉탁도 있고 등기한 직권도 있더라. 여기서 이제 요게가 첫 번째 요게 이제 등기 신청 형태를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형태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면주의인데 우리 옛날에는 서류라 그랬죠. 지금 서류가 아니고 지금 그게 바꿨어요, 제목을. 이제는 여기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이렇게 하세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서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출석주의다. 원칙은 출석을 해야죠. 지금 출석 안 하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그건 이렇게 불러 이제 등기 신청 방식. 그래서 여기 신청 파트가 되게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 여기는 묶어서 이제 이렇게 신청 후 절차.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총론 파트가 내용이 크게 4개 나와요. 이렇게.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등기 신청 형태라는 거, 여기가 좀 어려워요. 내용이 많아요. 보세요. 원칙은 공동이죠. 예외는 단독 신청도 있고, 간공서 촉탁도 있고, 직권 등기도 있겠죠? 종류 한번 쭉 보셔야 돼,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이랑 다음 주 1시간 더 할 겁니다. 됐고.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자, 정보 대신에 뭐? 서류 파트고, 서류 파트는 크게 4가지.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정보. 두 번째가 등기 원인 정보. 세 번째,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그 정도가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예요. 또 좋은 거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가 갈수록 비중이 좀 줄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서류 4개만 적당히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여기는 뭐 간단하게 전자 신청 하나 됐고. 네 번째 이제 신청 후 절차죠. 자, 보세요.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기했어요. 큰 문제 없죠. 등기하니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의뢰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죠. 자, 그게 뭐다? 그게 각하처분. 또 각하처분은 등기 못 해주겠다 그 말이죠. 각하처분 딱 맞으면 갑과 을이 이제 기분 좋아 나빠요. 한번 싸워야지. 그게 뭐다? 이의신청.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그거 나와요. 각하와 이의신청. 그래서 일단은 2가지 형태라는 거 하나, 서류 파트 하나, 2개가 어려워요. 나머지 2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2개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됐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요거 해야죠. 이제 형태 파트고, 형태 파트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자 245. 이제 여기는 첫 번째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형태 파트입니다. 이제 등기 신청은 원칙이 이제 나눠져요. 신청주의가 있고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자,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법에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간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그게 신청주의예요. 그럼 신청주의는 2가지 뭐 있다. 당사자 신청과 간공서 촉탁. 자, 주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 신청이죠. 근데 간공서, 이제 국가기관도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간공서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있죠. 그래서 표현을 다르게 쓴 거예요. 촉탁 이렇게. 그래서 촉탁도 신청주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예외가 또 2가지. 첫 번째가 이제 등기관의 직권, 또 하나 법원의 명령.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권 등기가 있고 명령이 있고. 그럼 이제 4개 나왔어요. 이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요 4개인데 요 4개에서 이제 가장 원칙은 뭐예요? 신청이 원칙이죠. 신청 이제. 그럼 이제 신청 예외로서 나온 게 이제 촉탁이 있고, 그다음 직권 등기도 있고 명령. 우리 시험은 요 직권 등기 있죠? 이게 잘 나와요. 이렇게 이제 되고. 좀 이따 볼 거예요. 직권. 그럼 이제 신청입니다. 자, 또 신청할 때는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그거 이제 공동 신청이 되는 거고. 예외가 이제 단독도 있고 제3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르고. 근데 좋은 거는 여기는 시험이 나오면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당사자 신청 와 있죠. 이거 따져야지.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등기를 신청한 자격이죠. 요걸 뭐라 불렀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 그랬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해야 되지. 당사자 등기 신청 적격. 첫 번째 볼 거고. 그럼 공동 신청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공동은 갑과 을이 몇 개월 체결했죠.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원칙이죠. 자, 근데 갑과 을을 이렇게 불렀어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여기 이제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별 구분하셔야 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 이제 등기에서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구별. 그럼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그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단독 신청 종류 물어보는 거. 또 하나 이제 판결 등기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2가지.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그럼 제3자. 제3자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자, 재작년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지문 정도 나오던 부분인데 작년 시험에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나왔어요. 상속인의 의안 등기. 또 하나 채권자 대위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일단 여기서 이제 보세요. 노란 글씨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딱 보셔야 돼.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책 먼저 보시면 거기 책에서 자, 245
1번에 이제 신청주의 원칙 돼 있죠. 자, 다시 이제 신청주의는 뭐와 뭐가 있다? 당사자의 신청과 감공서의 촉탁. 그래서 신청 원칙이니까 좀 이따 볼 거고, 그 밑에 그거 좀 보세요. 자, 감공서 촉탁이다. 거기는 앞으로 촉탁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단은 두 가지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요거 봐야 돼. 촉탁 등기 종류. 그래서 그 책 보세요. 245 양가로 3번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돼 있고, 양가로 3번 그 줄 준 거 주세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거기 1번에 처분 제한 등기 줄 긋고. 자, 이제 우리 많이 했어요. 처분 제한 등기. 자,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런 거. 자, 그럼 또 하나 보세요. 내가 타인 물건을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하고 싶어요. 신청 어디다가 해야 돼?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면 법원이 뭐 한다? 법원에서 촉탁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줄 그시고 4번. 자, 감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수용 줄 긋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4번 수용. 자, 그 다음 뒤에 가서 이제 5번 더 줄 그어주시고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다. 그럼 이제 자, 칠판 봐주세요. 앞으로 처분 제한 나오면 크게 두 개로 이어가세요. 첫 번째는 촉탁 등기 종류는 첫 번째는 처분 제한 등기, 두 번째가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민법 시간에 또는 중개사법 시간에 자, 임차권 명령 등기 들어봤나요? 봤죠? 그게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문제가요. 임차권은 그냥 등기사 신청하면 되겠죠. 저건 조금 달라요. 자, 이제 사건 보세요. 사건이 이번에 갑이랑 을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문제는 임차권은 흔히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쭉 살았어요. 이제 살다가 기간 만료. 을이 갑한테 이사하게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이요. 그냥 이사 가래요. 나중에 돈 생기면 준대. 자, 보세요. 을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기존 대항력이 소멸해 버려요. 그 문제 한번 보세요. 계약 기간 만료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임차인이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을을 위한 제도가 뭐다? 그게 임차권 명령 등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요거는 을이 법원에 가야 돼. 법원에 딱 가서 신청해요.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은 따져봐요.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지 않느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죠. 이거는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는 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첫 번째가 기간 만료가 돼야 돼. 두 번째, 보증금 반환이 없겠죠. 그럼 이상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란 이제 문제가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법원이 하는 거지. 왜? 법원에서 따져보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법원이 하니까 뭐다? 그래서 촉탁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촉탁 들어오면 등기간 얘는 법원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촉탁되게 된 거예요. 이제 또 보세요. 을이란 사람이 보세요. 다른 사람 물건을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하고 싶어요. 신청 어디다가 해요? 그럼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 하면 법원에서 뭐 한다? 촉탁. 촉탁 언제나 이런 구조로 딱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 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처분 제한 등기. 두 번째 임차권 명령 등기. 됐고 이제 또 하나. 자, 우리 수업 맨날 하던 거, 맨날 하던 내용이에요. 자, 고개 드시고 이거 어때?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했다. 자, 수용을 하면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자, 그런데 국가가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해서 국가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소유권 등기 하죠? 그럼 문제가 이제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요거는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어떻게 등기한다? 뭘 또 놀래? 국가잖아. 그래, 국가니까 무슨 또 직권이야, 직권이. 국가니까 촉탁이지. 관공서 아니야, 관공서. 그래서 수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국가가 수용하면 그때는 촉탁 등기예요.
만약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일반 기업이 수용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신청해? 자,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신청했으니까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지. 또 표정 봐, 또 난리 났어 또. 그래서 수용은 잘랐어요. 수용 주체가 간공서라면 그쵸,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일단 종류 한번 쭉 보시고, 자 하나 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촉탁 등기는 시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네요. 촉탁 등기 예규라는 거, 등기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칠판 먼저 보시고, 자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등기할 때는 출석을 해야죠. 자 근데 이거 어때요? 간공서 촉탁 등기는 우편 신청하면은 받아줄까 말까요? 국가기관끼리니까 문제가 없죠. 받아줘요. 또요, 간공서가 촉탁 등기 안 하고 상대방이랑 공동으로 신청했어. 자 보세요. 촉탁 등기 안 하고 간공서가 상대방이랑 같이 등기했다고 오면 이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이게 원칙 조항 아니야. 막을 이유가 없지. 또 간공서 촉탁 등기할 때 등기 필 정보는 첨부할까 말까요? 자 보세요. 간공서 촉탁 등기는 믿을 수가 있어요. 서류 파트 뒤에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나중에 그렇게 해요. 이 촉탁 등기는요, 서면주의 예외라 불러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공서 촉탁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주소 지명 정보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류 파트. 그럼 또 하나, 촉탁이 딱 들어왔는데 비교해보니까 등기부와 대장에서 표시가 불일치해요. 자, 다시 촉탁 등기 들어왔는데 등기와 대장을 비교하니까 표시가 불일치하더라. 그럼 이런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주겠죠? 아니, 받아줘요. 촉탁 등기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정답이겠지. 쏙기 좋은 질문이니까. 쭉 보시고 책에 줄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자, 246. 꼭대기 등기 예규. 자, 1번 촉탁할 수 있는 간공서 범위. 자, 1번 줄 그세요. 앞으로 이거 간공서 그러면 원칙은 뭐다? 국가나 지자체. 1번에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2번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 가능? 되죠? 오, 가능해요. 우편. 3번 간공서와 촉탁하지 않고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받아주고. 그 다음 4번 등기필 정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첨부 면제 아니야 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간공서 촉탁 등기는 흔히 그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서면주의 예외라 불러요. 서류가 되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그럼 5번은 별표. 등기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수리합니다. 수리한다. 그리고 5번이 쏟기 좋은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6번. 6번은 가운데 인감증명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7번에서 끝에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번, 6번, 7번 그 세 개 서류 파트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촉탁 등기는 서면주의 예외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일단 촉탁 등기 종류 한번 보시고, 그럼 이제 2번 볼게요. 이제 신청주의 예외. 자, 예외가 뭐가 있냐면 예외도 또 엄청 많아요. 또 자,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247. 자, 1번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직권 보존 등기예요. 자, 1번. 자, 미등기 부동산 줄 긋고 그 뒤에 줄 그세요.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 하나 줄 긋고, 그럼 2번 미등기 주택 줄 긋고요. 또 하나 이제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 그리고 이제 파란 글씨 줄 긋고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지금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 우리 어디 가서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뭐 한다? 촉탁. 지금 이제 보세요. 등기가는 촉탁 왔으니까 등기해야죠. 딱 가봤더니요,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자, 미등기라면 이 등기한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럼 등기한이요, 미등기라 못하겠다. 촉탁원고를 돌려보내버리면 이 을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등기가는 법원의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말고 등기한이 갑의 건물에 무슨 등기해라?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려라 그 말이라고. 이제.
등기하고 그다음 이제 의뢰 등기를 해 주면 되겠죠. 그럼 특징이에요. 거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은 둘 다 촉탁은 누가 했어요? 둘 다 법원이 했어요. 그게 포인트라고. 그죠? 법원 촉탁일 때 이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입니다. 됐고. 그럼 쭉 가서 이제 양가로 4번 별표 치시고 별표 3개. 우리 시험 가장 흔히 나와요. 직권 말소 등기들. 자, 이제 쭉 이제 읽어볼 테니까요. 이제 얼마나 기억이 나나 살려보세요. 자, 첫 번째.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요거네요. 29조 1호 위반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 말소. 그거 아니에요. 오늘 1교시 수업 내용이었어요. 2번 환매권 줄긋고 환매권. 그럼 이거요. 환매권자가 이제 환매 기한 지나기 전에 매매대금과 매입비용을 딱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들어왔어요. 그러면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환매 등기는 어떻게 한다? 그게 직권 말소죠. 이렇게 이제 소유권 등기 했으니까 필요 없는 걸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수용. 자, 수용 보세요. 여기 갑의 토지를 수용했죠. 소유권 등기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요. 자, 갑의 토지에 A 명의의 전세권이 있어요. B 명의의 저당권이 있어요. 이런 권리가 국가로 승계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갑의 토지에서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그렇지 직권 말소예요. 왜 직권 말소? 지워버려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지. 거기 수용이에요. 수용. 이제 됐고 수용. 자, 그 다음 이제 자 4번에 말소 등기. 자, 옆에 줄으세요. 파란 것이 말소할 권리를 목조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꼭 그렇게 나와요. 말소할 권리를 목조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짚어나 한번 보세요. 이 사건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갑이랑 을이랑 이제 전세권 설정했고 을이 이제 전세권자. 그럼 얘는 계약 기간 만료하면 무슨 권리가 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이제 돈이 필요해요. 우리 병한테 딱 가. 자, 돈 줄 거죠? 딱 그랬더니 병이 담보 가져오래요. 근데 을이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죠? 이게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자, 을은 전세권자고 병은 뭐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그럼 이제 시간 쭉 흘러서 기간 만료.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이사하게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갑이 알았어. 돈 줬어요. 이사 가버리면 얘는 보호가 돼야 한대요. 보호가 안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을은 전세권자고요. 병이 지금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죠. 여기서 을의 등기가 지워지면 병의 등기는 이게 직권 말소예요. 말소할 권리 목적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요. 기간 만료했죠. 기간 만료하면 을이 병한테 먼저 와야 돼요. 이번에 전세권 말소하게 승낙서 적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이 뭐라 그래? 돈 내놔 이렇게 되겠지. 돈 받으면 뭘 줘요? 승낙서를 을에게 주고 을은 자기의 등기필 정보와 승낙서를 갑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상한으로 전세금 주고 이사 갔다. 그러면 요 갑은 이제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 병의 등기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 자, 보세요. 갑이 해준 거는 전세할 게 없잖아. 그럼 갑은 가서 을의 등기 지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의 등기, 전세권 등기가 신청으로 지워지면 병의 등기는 요게 직권 말소 이렇게 이제. 요거요. 말소될 권리를 목조로 한 등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나 이런 지문들이요. 이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업 내용이 다 계속 미담 쭉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고 그다음 또 5번. 5번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을 때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 어떻게 한다? 이것도 직권 말소지 이제. 그럼 봐요. 쭉 들어보니까 대충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다좀 한 번씩 다 들어본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는 맨날 뭔가 하면 요 지문들이 다음 주, 다다음 주 반복돼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248에서 6, 7, 8 3개 묶어주세요. 6, 7, 8 3개 묶어놓고 앞에다 여기 적으세요. 앞에다가 무슨 뜻의 등기라고 적으세요.
무슨 무슨 뜻의 등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무슨 무슨 뜻의 등기가 대부분 직권 등기예요. 모두 다는 아니야. 대부분 직권. 자, 6, 7, 8 세 개 묶어 놓으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는 지문이 있죠. 8번 지문. 8번에 뭐다? 대직권 뜻의 등기. 어떻게 등기해서요? 직권 등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직권. 자, 또 이제 심심하니까 하나 더 볼까요? 6번 지문. 6번에 줄 준 거 주세요.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 가로 속에 지역권 뜻의 등기. 6번. 자, 18번 보세요. 이제 민법을 또 얼마나 열심히 해서 또 확인을 또 한번 해야지. 요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을지가 맹지. 이제 을지 소유자가 도로 출입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계약을 해서 갑의 토지를 요만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 지역권인데 갑의 토지를 뭐라 불러요? 승역지, 도움을 주는 땅. 을의 토지가 요역지. 요역지란 말은 도움을 요구하는 땅. 됐고. 그럼 이제 문제요. 자, 토지가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제일 처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이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자, 잘 봐요. 승역지 등기부에 한다, 요역지 등기부에 한다. 어디다가 해야 돼요? 여기다가 해야지, 승역지에. 여기다가 등기작 해야 요 토지 칠한 사람들이 내 토지가 을에 제공됐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하는 거예요. 승역지 등기 기록. 자, 그 다음 표제부, 갑굴구 어디 할까요? 뭘 또 놀래. 지역권이잖아. 울구지. 이게 이제 신청이에요. 그래서 갑과의 신청을 딱 받아서 이제 승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 자, 무슨 등기했다? 지역권 등기했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보세요. 그러면 요역지 여기도 뭔가 등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여기 등기를 해야 요 토지 취득한 사람들이 내 토지 여기 사용할 수 있구나 알 거 아니야. 요게 지역권 뜻의 등기라고. 지역권 뜻의 등기. 자, 그럼 다시 지역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그렇지. 여기는 이제 요역지 등기부. 요역지 등기 기록. 어디 할까요? 을구에. 자, 보세요. 등기한이 지금 여기다가 승역지에 등기했죠. 그럼 등기한이 여기다 등기하는 거 등기한이 알아요, 몰라요? 등기한이 알지. 그래서 어떻게 등기한다고? 그래서 직권 등기라고. 이게 직권이야, 직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철 잡부 이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지역권 파트에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지금 나온 지문들 촉탁 등기 있죠, 직권 등기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4장 5장 수업 내용입니다. 간단히 봤어요, 이렇게 봤고 이제 종료함 쭉 훑어보시고요. 그다음 가서 이제 249 이제 신청을 딱 해야죠. 자, 또 비교할게요. 자,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우리는 원칙이 뭐다? 이제 공동 신청 그랬죠. 예외가 이제 단독도 있고 삼자도 있고. 제일 먼저 이거 와야 돼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이제 이거 와야 되죠. 등기 신청 적격의 문제예요. 보셨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 있어요. 250페이지 보시면 되고. 자, 또 한번 들어보세요.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자,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요게 뭐다? 등기 신청 적격. 그 문제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청을 딱 했죠.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줘요. 이걸 다른 말로 등기 명의 적격 그래요. 명의되는 자격. 그럼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그치. 세 가지. 뭐?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다시요. 자,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재단. 요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내고 잘라야죠. 자, 책 좀 이따 제가 줄 긋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자연인 나왔습니다. 자연인은 다 아시죠?
그럼 이제 이거 어때요? 우리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이제 뭔가 하면 죽은 사람 명의로 새롭게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또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민법상 사람은 언제부터? 태어나야. 그럼 태아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등기할 수가 없다 되죠. 이제 됐고. 오케이. 그럼 이제 또, 자, 법인 나왔습니다. 자, 법인인데, 요 법인 한번 잘라볼게요. 법인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법인과 사법인 분류할 수 있어요. 공법인, 사법인. 그러면 공법인 대표는 뭐가 있을까요? 공법인이 그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국가도 법인이에요. 지자체도. 자, 그럼 거기서 지자체는 시군구까지, 읍면리동까지. 시군구. 그럼 시군구까지는 법인으로서 등기할 수 있고, 나머지 읍면리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예외가 있어요. 리나 동이 있죠. 요 리동은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리나 동이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면 그때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좀 이따 제가 책 볼게요. 그 다음은 또 기억하세요. 학교 있죠. 학교 이제 주의하세요. 우리가 법률에서 학교란 표현을 잘 씁니다. 지금 이거요. 법률이 말하는 학교는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 그러면 이거요. 학교 앞으로 등기했다. 이렇게 말하면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고, 대신에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그렇죠. 학교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하라고. 학교 명의는 X. 이렇게. 또 이제 또 중요한 건 또 있어요. 민법상 조합. 다시 이거는 반드시 여기를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민법상. 요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이유. 농협 아시죠? 축협 아시죠? 자, 그러면 농협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농업협동조합. 명칭은 조합이죠. 농협은요, 법이 따로 있어요. 농협법 1조. 이렇게 써 있어요.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농협은 명칭은 조합인데 실질이 뭐다? 법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농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지. 농협은 법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요. 농협, 축협, 수협을 묶어서 그렇게 불러요. 특별법상 조합 그래요. 특별법상. 그럼 걔들은 명칭은 조합인데 실질이 뭐다? 법인입니다. 등기할 수 있고. 이건 반드시 여기를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한 번 더. 자, 민법상 조합에 예가 뭐가 있습니까? 민법상 조합,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셋이 모였어요.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3억 모아 사업하자. 라고 약속을 딱 하죠. 이 약속이 민법상 조합이에요. 뭔가 하면, 다시요. 반드시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동업계약, 계약. 그러면 동업계약, 계약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지, 이제. 근데 문제가 있죠. 갑을병이, 보세요. 3억을 모았어요. 3억으로 토지를 샀어. 자, 토지 매입했다. 이 토지는 민법상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죠. 어떻게 등기해? 그때는 이렇게 하지. 그때는 이제 조합원 전원의 뭐로?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포인트. 조합원 전원의 합의. 갑을병 합의로 등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는 민법상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나오라고 이제 합의. 자,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재단이에요. 자, 비법인. 이 비법인 사단재단은, 자, 보세요. 설립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을 부정합니다. 근데 워낙 많아요. 우리는 예외적으로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를 받아 준다. 됐고. 자, 다 주의하세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기 신청은 누가 하고?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야죠. 이렇게 이제. 이거 구분해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자르세요. 여기서 이제 3개 포함되는 거 안 되고 구분하셔야 돼. 됐고 이제 요만큼 책에서 볼게요. 일단 책에서는 거기 자 250 제일 끝에 자연인 나와 있죠.
뭐 자연인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시험에 좀 특이한 거 내면 그렇게 낼 거예요. 북한 주민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북한 주민? 등기할 수 있어요. 왜? 자연인이잖아. 등기할 수 있어요. 다른 시험은 그렇게 나와. 2번에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 3번에 법인화 있죠. 우선은 법인에서는 2번의 기업번, 공법인인 국가나 지자체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자체는 어디까지? 시군, 구까지 등기할 수 있고, 그 니은번 읍면 리동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다가 돼야죠. 없고. 네, 그 다음 줄 그어주세요. 자연불악 나와 있죠? 거기가 동이나 리예요. 자, 그럼 요 자연불악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마을 뒷산이 있어요. 마을 뒷산. 요 뒷산을 동네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요 마을 뒷산은 누구 소유예요? 그때 마을 사람들의 공동 소유죠? 그걸 그렇게 불러. 자연불악 이렇게.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요 리동명의도 등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외 조항이에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2번 보세요. 자, 법률 조문. 자,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속하는 부수한 등기는, 자, 그 다음 줄 그세요. 사단 또는 재단을 권리자마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비법인 사단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법인 사단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고, 자, 그 다음 3번. 자, 등기는 사단재단의 명의로 누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3번 질문도 꼭 아셔야 돼. 누구 명의로? 뭐 아니니까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하고,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렇게 하지 이제. 자, 그 다음 가져서 자, 5번 민법상 조합. 자, 중요한 거. 민법상 조합은 얘가 뭐가 있다? 동업 계약. 그리고 이제 자, 보시면 되고, 그 2번도 줄거주세요. 특별법상의 조합. 얘는 명칭은 조합이죠. 실질은 뭐다? 법인입니다. 법인 이렇게. 6번의 학교. 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 이제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일단 이제 좀 잘라주세요. 자, 다시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안자. 딱 자르고. 그래서 요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라보셔야 돼요. 됐고. 그럼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그 다음 장 가주세요. 한 장 넘어가서 255. 요거 와야죠 이제. 공동 신청. 자, 요거만 이제.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원칙은 공동이죠. 자, 공동인데 다시 갑과 을이 와야죠. 갑과 을을 뭐라 부른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거를 꼭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럼 비교할게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실체법, 절차법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등기에서 실체법이 나왔다. 무슨 법? 민법. 절차법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뭔가 하면 똑같은 개념인데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제 요걸 이제 잡아야 돼요. 자, 그럼 비교 보세요. 비교.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불 했죠. 을이 갑에게 얘 그만 등기 넘겨 그럴 수 있죠. 을이 갑에게 등기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요 권리를 뭐라 불러요? 그렇지. 요게 등기 청구권. 근데 문제는 자, 등기 청구권 요 발생 이유가 뭐예요? 매매 때문이지. 근데 매매가 실체법이죠. 민법이지. 그래서 저 문제예요. 실체법상은 요걸로 구분해요. 등기 청구권의 문제로.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을이 권리 행사했죠. 을이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갑이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겠고. 그래서 실체법은 요 문제예요. 청구권의 문제. 행사를 누가 하는가? 자, 그 다음, 이제 행사하면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해야죠. 자,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을 앞으로. 그럼 을이
등기부의 소유라고 등기됐죠. 을이 여기서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부에는 누구 명이 없어졌다? 간명이가. 갑이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절차법은 요 문제예요.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그럼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체법, 절차법 요 개념이 일치함이 원칙입니다. 이게 언제나 일치한다? 그건 아니죠. 자, 한 번 더. 두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A와 B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B가 A에게 대금을 줬다. 보세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했어요. 그럼 이제 B가 이제 등기해야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B가 등기를 안 해. 그럼 B가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A한테. 그럼 A가 B한테 야, 내 등기 좀 빨리 받아가라 그래야죠. 내 등기 좀 받아가라. 무슨 권리? 오케이. 그게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 인수란 말이 받아라 그 말이니까. 여기서 등기 인수권 행사 누가 했어요? A. 그럼 A가 이제 권리를 지고 있으니까 A가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상대방 B가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럼 또 똑같아요. 협력을 해서 이제 A로부터 B 앞으로 등기했다.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B 앞으로. 그럼 B가 뭐예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부에 누구 명이 없었다? A. A가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등기 인수조건 나올 때 실체법, 절차법 요 개념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 맨날 쓰는 말이에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앞으로 실체법은 안 따져요. 민법이니까 따질 필요 없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 절차법. 또 절차법상은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 앞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누군가 없어지는지 그거만 구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이제 뭐 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또 실체법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빼고 절차법.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그 이렇게 해요. 등기 기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는 자. 등기 기록상. 또 여기서 이제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똑같죠. 등기 기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절차법. 그럼 이제 또 특징은 자, 이 문장.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체법, 절차법. 이 개념은 대부분 일치했죠. 언제나 일치한다? 그건 아니죠. 언제는 불일치. 등기 인수권 나올 때 그 말입니다. 자, 이 문장 책에 줄거볼게요. 책에서 자 255. 그 가운데 양가로 3번이 있죠. 별표 딱 치고 별표 3개.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읽어보시고 그럼 이제 양가로 4번도 별표 하나 치세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일치는 아니에요. 언제는 불일치한다? 등기 인수정권 나올 때. 그 개념이고. 그걸 제가 개념 잡아놓고 그 밑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박스 있죠. 그 박스는 별표 몇 개? 10,000개. 10,000개. 맨날 10,000개 그랬어. 뭘 또 놀래 또. 자, 그래서 뭔가면 그 가장 기본되는 표예요. 근데 문제는 그 표 억지로 외워봤자 돌아서면 근데 다 똑같아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18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 등기부의 기록. 그럼 그거 따져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사건. 이번에 갑이 소유자예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긴다.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왜 을? 을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소유자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갑. 왜? 이제 권리를 이제 잃어버리겠지. 이렇게 이제. 자, 등기했고. 자, 그다음 을이 이제 소유자예요. 을이 병한테. 자, 전세권 설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병. 왜? 병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을이 되겠죠. 이렇게.
등기했고, 그 위에 전세권 기간 만료. 이제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럼 여기서 이제 을과 병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 왜?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그렇지. 의무자는 병. 왜? 병의 등기가 지워질 거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또 봐요. 을이 이제 소유자죠. 을이 정한테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한다.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왜 정? 정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을.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또 이제 정이 저당권자죠. 정이 무한테 딱 갔어요. 야, 내 저당권 이거 네가 가져. 나 1억만 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무. 왜? 무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정. 넘기고 아웃. 자, 또 여기서 지금 비교. 저당권을 이제 설정 이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할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 왜?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그렇죠. 이러면서 아웃이죠? 무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 자, 다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 지금 말한 거는 가장 쉬운 레벨이었어요. 한 번 더. 자, 두 번째.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인데 매매니까 뭐라 불러? 매수인 그래야지.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매도인. 시험에 갑과 을로 안 나와요. 매도인, 매수인 그래. 그게 조금 더 어렵거든, 용어가. 오케이. 또 다시 이제 소유자예요. 자, 을이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자, 병인데 뭐라 불러?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그렇지. 전세권자. 전세를 치겠으니까.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전세권 설정자. 기억하세요.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집주인 이렇게. 등기했어요. 그게 이제 기간 만료.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을과 병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 권리자는 을이니까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는 전세권자. 이렇게 됐고. 또 그다음 이제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정이니까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은행이에요, 은행.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집주인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정이 무한테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자, 정에서 무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무니까, 그렇지. 저당권 양수인. 넘겨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럼 등기 의무자는 자,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면 되겠지. 이런 용어 좀 어려워요, 용어가. 한 번 더. 자, 설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니까 뭐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꾸 따져봐야 돼. 제가 하는 말 있죠. 등기법은요, 잘 따지는 분들이 잘해. 근데 거기서 잘 따진다가 나쁜 말이 좋은 말이에요. 자꾸 이제 논리적 사고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거기에요. 256. 그 위에 박스에서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250에서 끝고 박스에서 위에 저당권 이전, 그다음 이전 후 말소 등기할 때 이렇게. 그 두 개가 이제 나왔고요. 자,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자, 그걸 좀 보기 좋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시험 볼 때 갑과 을 나오면 짜증나죠?
이렇게 그리세요. 그림을. 자, 이거. 다시 확인.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이전. 여기서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병이니까 저당권 양수인. 의무자는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갑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왜 그래서 또 눈빛이 흔들려 또 갑자기.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 자, 여기 한 가지고요. 자, 하나만 더 보세요. 자, 그림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가 B 앞으로 설정했어요. 저당권. 그럼 이제 보세요. A는요. 저당권 설정자 겸 소유자죠. 그리고 A는요. 이 부동산을 C한테 팔면 돼야 안 돼? 돼요. 자, 봐요. 달라요. 앞에 거는 뭔가 하면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고, 여기는 설정 등기하고 뭐가? 소유권 넘어갔어요. 여기도 이제 요 비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비의 등기를 말소할 때, 자, 보세요. 원인이 좀 달라져요. 원인이 두 개 나왔어요. 한 개는 변제가 원인일 때. 비의 등기를 변제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요 비의 등기가 원인 무효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비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첫 번째요. 변제를 이유 말소할 때는 요 비의 등기는 말소는 누가 할까요? 자, 보세요. 원래 A는 소유권 등기가 아웃이죠. 그럼 당연히 A는 말소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 원칙은 C가 하는 거예요. C가 이렇게. 근데 문제가 보세요. 이렇게 했어. A가 C한테 계약할 때, 야, 요 등기 요거 내가 지울 테니까 매매대금 다 줘. 그럴 수 있죠. 그때는 B의 등기는 누구도 지울 수 있다? A도 지울 수 있어요. 원칙은 C인데 A도 가능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어요. 봤더니 요 B의 등기가 원인 무효야. 원래 아무것도 없던 그런 채무예요. 원인 무효라면 그때는 요 B의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A는 당연히 아웃이니까 말소할 수익이 없잖아요. 원래는 누가? C 요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유를 잘라야 돼. 변제인지 원인 무효인지. 근데 문제는 방법이 있어요. 책 좀 봐주실래요? 그 책에서 네 번째 칸. 다섯 번째네요.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 시 말소 등기라고 돼 있고 원인이 안 나왔죠. 그럼 요건요. 아무 이유 없으면 당연히 변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문제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요 그림을 시험에 주고 말소 등기한다 나왔는데 이유가 안 나왔어. 그럼 당연히 변제를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권리자가 저당권 설정자, 현재 소유자 둘 다 가능 그 말입니다. 여기 A씨 둘 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 세 문장이 우리 시험 단골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는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을 때. 두 번째는 뭐다?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문을 딱 읽으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 한번 하세요. 3장부터 잘 보셔야 돼. 이제 2장, 3장 보셔야 되고 오늘 프린트 잠깐 보시죠. 자, 오늘 복습 문제. 자, 복습 문제에서 이제 1번은 각자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보시고 2번을 봐주세요. 2번 줄 그어볼게요.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자, 거기 포인트 오게요.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자, 이제 1번. 자,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 자, 건물 번호는 표제부에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 되겠죠. 오늘 5주차 복습 문제.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 대지권 표시도 표제부죠. 그렇지. 3번, 일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소재는 표시사항이죠. 이제 표제부에 적어야죠.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일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것도 표제부 사항이죠. 됐고. 5번, 대지권이 하였을 경우 일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 등기해야죠?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해야지. 해당 구란 말은 갑구 또는 을구죠. 표제분 아니다 그 말이죠. 답은 5번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0초 드릴게. 그 문제는 직권말소 골라라 그 소리죠? 몇 번? 2번. 관할 위반의 등기. 자, 그럼 다시요. 29조 1호 위반은 관할 위반.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럼 만약에 1호, 2호를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절대무효예요. 절대무효니까 실천기 안 따져. 절대무효니까.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직권말소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 5, 6, 3개 풀라고 좀 빨리 봤어요. 자, 4번. 자, 줄 보세요. 제목, 등기 신청 적격. 자, 옳은 것.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명의로 대표자와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줄 거주세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요거는 성격이 뭘까요? 요게 비범위 사단이에요. 우리는 비범위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있다. 2번. 공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맞죠?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명의는 안 돼요. 다. 3번. 자, 줄 그세요. 특별법 나왔고 뒤에 농협 나왔어요. 농협은 성격이 뭐다? 법인이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농협 명의로 등기해야지. 4번. 지자체 인정되죠? 그 뒤에 읍면도 적격이 있다? 아니죠. 지자체는 시군 구까지죠. 이렇게 이제. 자, 5번. 자,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의 사람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리동은 원칙은 안 되죠. 근데 리나 동이 비범위 사단을 구성하면 그때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죠, 이제. 그 4번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 5번. 자, 등기 신청 틀린 것은 1번. 자, 법인이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비범위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2번. 근저당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분의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지문이죠. 자, 고개 드시고 이제 등기법은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등기법 시험에서 처음 보는 지문 나오잖아요. 얘는 99%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쫄지 말라고. 처음 보는 거 나왔어. 이러는데 처음 보는 지문은 99%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갑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 매수일이 사망한 경우 딱 자르고. 갑과일이 기억했죠. 등기하기 전 사망했어요. 이게 뭐에 관한 사항이죠?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사항이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자, 그 뒤에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병명의로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다. 됐고. 4번. 갑을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 명인이 갑인 경우에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 대위해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세요. 지금 계약이 갑, 을, 병, 정이죠. 그 정이 갑한테 나한테 바로 넘겨. 그럼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그럼 이제 정은 등기하면 어떻게 해라? 을과 병을 순차 대위해라. 그 말이죠. 이제. 맞는 말. 자, 5번. 자, 민법상 조합을 의무자로 한 저당권 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딱 자르고. 우리는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죠. 맞죠? 그 뒤에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뭔가 하면 민법상 조합은 근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채무자도 안 돼. 실체가 없으니까.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자, 민법상 조합은 얘가 뭐가 있다? 동업 계약. 그럼 계약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도 못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우리 시험 특징이 있어요. 시험 보러 가면 문장이 갈수록 길어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문장을 두 개를 엮어요. 이렇게. 앞에는 두 문장인데 이렇게요. 한 번은요.
앞에는 맞게, 뒤에는 틀리게 이렇게 내요. 다음에 또 내. 그럼 뒤집어. 앞에는 틀리게, 뒤에는 맞게 이렇게. 정확히 이제 잘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5번 그 주요 지문입니다. 6번 풀어보세요. 6번 때문에 지금 다 풀었어요, 지금. 자, 1분 드릴게요, 1분. 지금 그 문제가 이거죠, 요 그림. 자, 요거예요. 요게 그대로 시험 나온 거예요. 뭔가 하면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병이다. 이거예요.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을 때.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1번은 변제가 원인이죠? 2번 원인 무효죠? 요거예요. 1번은 뭐고? 변제. 2번은 원인 무효. 그래서 요 문제를 그대로 요 그림을 시험에서 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첫 번째, 기억번. 1의 경우. 변제죠? 자, 갑은. 자, 실체업상 말소인 청구를 갖지 못한다? 자, 변제니까 갑도 되는 거지. X. 니은번 2. 2는 원인 무효예요. 자, 갑은 말소 등기에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자, 원인 무효니까 갑은 될 수가 없죠. 맞는 말이네. 자, 디귿번 1의 경우 변제.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변제는 둘 다 되죠. 리을번 2의 경우 원인 무효. 을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 단독. 원래 공동 신청 등기예요. 공동 신청.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최근에 요 두 가지 자꾸 구분하셔야 돼. 앞에 거는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고, 두 번째는 설정 등기 후 소유권 넘어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셔야 편해요, 공부하시기.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도 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특징이 있어요. 자꾸 좀 보셔야 돼. 자꾸 보시고. 자, 그리고 암기는 5월달 이후에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많이 보는 시기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